이제 지난 시간에 LED 전광판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서 오늘 이제 벌써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몇 분은 전광판으로 인사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반갑고요. 이 뭐든지요, 이 뭐 컴퓨터라든가 뭐 악기라든가 뭐 이런 거 모든 거는요, 자주 해봐야 됩니다. 자주 안 오면은요, 지금은 헐 것 같지만은 조금 있으면 잊어버려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은 금방금방 잊어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하는 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저도 이제 아주 어렸을 적에 이제 기타를 이제 막 예전에 이제 배운 적이 있거든요. 중학교 때 같은데. 기타를 배운 적이 있는데 하다못해 기타를 벽에 세워놓고 나서 그냥 띠리리리링 띠리리리링 이렇게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기타를 이렇게 연주를 했어요. 그냥 세워놓고라도. 예. 그렇게 하니까 실력이 늘더라고요. 저는 이제 조그만 케이블 방송 TV를 하기 때문에 편집을 하거든요. 이 영상 편집은 굉장히 컴퓨터로 어려워요. 여러 가지 기능이 많아요. 그거 다 알아서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영상의 편집을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제 편집이 되는데, 이걸 한 일주일이나 열흘 안 하면은 요거 뭐지 하고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은 자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건데, 전화만 하지 마시고 가끔 배운 거로 에디도 해보고, 오늘 이제 번역하는 거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것도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여러분이 실력이 조금씩 이제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뭡니까, 번역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거를 잘 보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번역하는 거에 대해서 하려면 제가 숙제를 한번 내드렸죠. 예. 번역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좀 깔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번 앱이, 처음 거는 피아노 앱이고 두 번째는 이제 LED 앱을 까셨어요. 이런 식으로 번역을 까는데, 이건 이제 제가 구글 번역을 깔으라고 하셨으니까, 왜냐하면 통일을 해야 되니까 구글 번역. 오늘은 뭐 아이폰이나 아니면 이 삼성폰이나 번역은 똑같기 때문에 하나로 그냥 통일해서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아이폰이나 삼성폰이나 똑같으니까, 제가 쓰는 게 아이폰이니까 아이폰으로 가서 번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맨 아래 이제 번역이 있죠. 맨 아래 번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번역을 혹시 안 깔았으면은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앱스토어에 가셔갖고 요 번역하고 똑같이 모양이 생긴 거를 찾으면 돼요. 이 아이콘 모양하고 똑같은 거. 그러니까 구글 번역은 G하고 그 뒤에 한문으로 문자가 돼 있죠. 그러니까는 G는 이제 구글이겠죠. 예. 그리고 뭐 문자는 글자 문이니까 그 이제 거기 이제 번역이라고 썼는데, 영어로 이제 트랜스레이트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한글로 번역으로 돼 있는 건데, 요 앱이 똑같으면 돼요. 이제 이 앱이 똑같은 걸 갖다가 이제 구름 속에서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get이라고 써 있으면 get을 눌러 가지고 이제 앱을 까셔야 돼요. 이제 구글 요거에 앞서 갖고 제가 한번 다른 것도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구글 계정이 혹시 안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가서 구글 계정 만들기, 이러시면은 어떻게 만든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아이폰을 갖고 있으면 아이폰으로 구글 계정 만들기 이러셔도 되고, 그러면은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그럼 유튜브를 한번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일단 계정 만드는 거나 앱 까는 거나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유튜브 먼저 할까요, 그럼? 자, 유튜브 여러분 아시죠? 제가 누릅니다, 유튜브를. 요 유튜브를 한번 누를게요. 유튜브를 눌렀어요. 그럼 유튜브에 이렇게 뜨면은 돋보기를 이렇게 누르면은, 돋보기를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뭐라고 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고
제가 여기 보니까 이 아래 제가 찾아놓은 게 있죠. 아이폰 구글 계정 만들기. 요걸 다시 한번 쓸게요. 아이폰 구글 계정 만들기. 그러고 검색을 누르면은 아이폰에서 구글 계정 만들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 보시면 돼. 근데 보시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화면 오른쪽 아래에 1분 23초짜리가 있고 4분 19초짜리가 있고 5분 50초짜리가 있고 구글 계정 만들기, 등록하기, 삭제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아이폰으로 구글, 유튜브 계정 만들기, 그다음에 53초짜리가 있네요. 0.53. 예. 그러면은 맨 위에 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아이폰으로 구글 계정 만들기 2분짜리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들어갈게요. 자, 요거 들어갔어요. 요걸 이제 화면 네모난 걸 위에 걸 누르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되죠. 아이폰에서 구글 계정 만들기.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주세요. 사파리. 사파리는 저 아이폰에서 인터넷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구글을 접속한대요. 저렇게 가르쳐줘요. 구글 로그인을 누릅니다. 뭐, 예. 저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계정 만들기, 본인 계정을 눌러주세요. 뭐 했고 누르고 뭐 이름과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제가 이걸 치워야겠다. 사용자 이름이 구글 계정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젊은 사람들 아무래도 위주로 하니까 좀 빠르죠. 예. 빠르니까 이걸 쫓아가다 보면 다른 게 나가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아이폰 2개를 갖고 하든지 컴퓨터하고 아이폰을 갖고 하든지 해갖고 그래서 컴퓨터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한다. 그러면 요령은 뭐냐면은 컴퓨터에서 아이폰으로 구글 계정 만들기 아니면 그냥 구글 계정 만들기 하면 이제 삼성폰이 거의 나옵니다. 삼성폰을 많이 쓰니까 삼성폰으로 안 쳐도 그냥 구글 계정 만들기 해갖고 컴퓨터로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중간에 스톱을 해야 되잖아요. 뭐뭐를 누릅니다 하고 얼른 스톱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스톱은 이제 그 컴퓨터 자판에 뭐 기억, 니은, ABC 있잖아요. 그럼 맨 중간 아래에 맨 중간에 스페이스 바를 갖다가 이렇게 누르면은 스톱이 돼요. 그러니까 바를 탁 한번 눌렀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자기가 그걸 따라 했으면 다시 또 이렇게 띄고 이러면은 갔다 섰다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플레이 스탑 요거를 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좌판에 있는 스페이스 바를 갖다가 눌렀다가 띄었다가 눌렀다가 띄었다가 한 번 누르면 가고 한 번 누르면 띄고 그래요. 스페이스 바를 한 번 누르면 가고 한 번 누르면 가고 그걸 이용해서 정지하면서 그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구글 계정도 깔고 유튜브도 깔고 뭐 이런 걸 한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번역을 까셔라 이거죠. 번역을. 그러니까 구글 번역기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가서 여러분이 구글 번역기 설치 해가지고 찾으면 되죠. 구글 번역기 설치. 셀폰에서 아니면 아이폰에서 구글 번역기 설치하면은 이 유튜브에서 그 글자가 단어가 그 순서대로 안 돼 있더라도 구글 번역기가 들어가 있고 아이폰이 앞에 있고 뒤로 있었잖아요. 구글 번역기 아이폰에 설치하기 이럴 수도 있고 아이폰에서 구글 번역기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유튜브에서 알아서 이렇게 그 비슷한 걸 쭉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한테 선생한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유튜브 같은 데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뭐 내비게이션 설치하기,
뭐 여러 가지 뭐 만보기 설치하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앱에서 깔려면은 잘 모르면은 처음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배우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잘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설치하면 된다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더라도 배우고 싶으면 유튜브에 가서 일단 찾아보고 단어만 몇 개 넣어도 유튜브가 찾아져요. 그래서 거기서 몇 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훈련이 된 다음에 이제 자기 셀폰에서 앱을 그걸 까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혼자서 깔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이 구글 번역을 안 깔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배워서 까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번역하는 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런 번역을 누르면 이런 게 떠요. 제가 이제 스페니쉬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꿀게요. 이제 한국에서 영어로도 바꿀 수 있고, 그러려면 맨 왼쪽 위에 스페인어, 이거 스페니쉬어니까 이거를 이제 영어로 바꿀게요. 여기에 스페니쉬어를 스페인어를 누르니까 이렇게 뜬다고요. 스페인어가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로 영어로 내리면은 자,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운데 화살표가 양쪽에 되어 있으니까 화살표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걸 눌러 볼게요. 그럼 반대로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꿔 준다는 얘기예요. 또 한번 눌러 볼게요. 또 한 번 눌러 보면은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꿔 주고, 또 한 번 누르면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꿔 주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영어 공문도 오고 이러면 이제 그거를 완벽하게 번역을 못 하더라도 이 구글 번역기로 보면 대충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100% 이렇게 번역은 어느 때는 안 돼요. 복잡하고 또 전문 용어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하지만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영어에서 한국어로 할게요. 영어를 한국어로 하는데 반드시 편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길 가다 무슨 단어 하나가 몰라요. 그러면 그 단어를 텍스트에 입력을 하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내가 손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OOK 북이 뭐냐 하면은 손으로라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어느 경우가 있냐면은 말로 딕셔너리 하면은 얘가 딕셔너리 한 거를 소리를 알아듣고서 이제 딕셔너리가 뭔지 이제 사전이다 하고 번역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한 가지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단어가 모를 할 때는 텍스트 입력을 눌러야 되겠죠. 탁 한번 누르면 이렇게 뜨겠죠. 그러면은 뭐 다 알겠지만요. BOOK. 그럼 근데 벌써 바로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도서라고 나와요. 책이겠죠. 이제 북. 뭐 이런 식으로 빅토리 그러면 VICTORY. 빅토리 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 지울 때는 빅토리 옆에 오른쪽으로 끝에 가면 뭐가 있죠? X가 있죠. 하나하나 이렇게 지우지 말고, 하나하나 이거 지우는 건 여러분 아시는데 이렇게 지우지 말고 X를 누르면 싹 지워져요. X를 누르면 싹 지워진다고. 그러니까 이 X 활용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때 문장을 갖다가 많은 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했는데 그걸 일일이 디디디디디디 하고 이렇게 까꾸로 지워나기가 힘드니까 X를 탁 누르면은 지워진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요 텍스트 입력 옆에 이제 볼펜, 만년필 그림이 있잖아요. 요걸 딱 이렇게 눌러요. 누르면은 맨 아래 뭐라고 나오죠? 여기에 쓰세요가 나온다고. 여기에. 그러니까
요 위에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써야 된다. V, I, C, T, O, R, Y. 그러면 얘가 위에 빅토리라고 얘가 알아먹어가지고 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될까요? 승리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는 타이핑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쓸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 이거를 지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X를 눌러라. 예, X를 눌러라. 예. 또 이제 원래대로 올라가려면 또 X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스펠링을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 있고 이제 손가락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에는 이제 뭐 이탈리아나 뭐 어디 뭐 이상한 글씨가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중동말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영어 대 한국어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중동말 뭐가 있을까요?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도의 힌두어 그러면 힌두어 대 한국어로 하고 그걸 모르니까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볼펜 모양 요거 볼펜 모양이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마이크 있죠. 맨 오른쪽에 마이크를 누르면은 이 사람 말을 얘가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마이크 눌러 볼게요. 빅토리가 이제 여기 나오죠? 승리해 갖고. 예. 이렇게 나오니까 단어 저는 이번에는 단어 하나를 했지만 그럼 긴 단어로 뭐 아주 쉬운 거를 하나 할게요. 예. I am a boy.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빨리 끊으려고 이제 이걸 빨간 걸 한번 눌렀어요. 그러니까 I am a boy. 저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아셨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누르고 저 원래대로 왔어요. 자, 그러면 텍스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볼펜으로 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얘기를 하고 세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 기능에 또 무슨 기능이 있냐면은 간단한 거 있잖아요. 간단한 문장 같은 거. 그거는 그냥 쓱 갖다 대면은 얘가 그냥 읽어줘요. 갖다 대면은 읽어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중간에 보면 카메라 있죠. 카메라. 예. 카메라를 한번 눌러보세요. 카메라를 텍스트에 대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샘플로 여기 메릴랜드 상태의 주지사 사무실 이 스테이트를 상태로 번역을 하네요. 주인데 그 무슨 상태도 이제 스테이트니까 이렇게 번역이 좀 불확실하지만 이렇게 갖다 대면은 번역을 대충 해주잖아요. 이렇게 번역을 이 셀폰이요 인터넷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되는 데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구글에 가서 번역기에 가서 단어를 찾아와다가 저한테 알려주는데 어느 경우에 인터넷이 시원찮아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번역을 해야 되려면 이 셀폰에다가 사전을 영어 단어, 한국어 단어를 쫙 입력해 놓으면은 인터넷이 안 되는 데 가서도 번역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영어라든가 뭐 스페니시어라든가 이런 거를 스페인어 같은 거를 이 딕셔너리 내용을 여기에다 담아 넣으세요. 자, 영어를 한번 눌러 보세요. 영어를 이렇게 탁 눌러 보면은 영어 해 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동그랗게 돼 있어 갖고 체크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한국어도 동그랗게 돼 갖고 까만 거 체크가 돼 있으면 요거는 사전 다운을 받은 거예요. 근데 스페인어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스페인어는 이 전화기 속에 그 스페인어 사전을
내용을 안 담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누를게요. 요거를. 예. 그러면 뭐라 하냐면 스페인어 오프라인 번역 했고, 오프라인 전화 인터넷이 안 되는 데에서도 번역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번역을 오프라인 상태일 때도 번역할 수 있으니까 아래 오른쪽에 보면 다운로드 있죠. 요걸 누르면은요, 지금 막 돌죠. 빨간 게. 이게 뭐냐면은 됐어요. 스페인어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의 딕셔너리가 지금 제 셀폰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면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 수, 독일어도 넣고 일본어도 넣고, 저는 뭐 일본어를 조금 알거든요. 니온고 스코시. 예. 일본어가 있나? 네, 일본어 여기 있잖아요. 일본어를 요거를 다운로드 제가 할게요. 자, 다운로드가 완료됐죠? 그러면 핸드폰이 안 터지는 데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번역을.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단어를 입력하는 거고, 자기가 쓰는 거고, 말로 하는 거. 예, 이게 기본적인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카메라에도 기능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카메라를 눌러가지고 이제 즉석 번역을 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면 스캔이 있죠. 스캔. 예, 스캔. 이거는 뭐냐면, 스캔은 그 상태를 얘가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예, 스캔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가져오기가 있죠. 가져오기. 이 세 가지 배우도록 할게요. 자, 호건 주지사 사모님이 어떤 행사에서 이제 축하의 얘기를 한 거를 제가 지금 샘플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번역을 할게요. 이렇게 메릴랜드 주지사의 사무실 이렇게 뜨네요. 오늘 이번에는. 예. 그래갖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근데 이게 좀 나는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은 스캔을 누르세요. 현재 즉석 번역인데 스캔을 눌렀죠. 그럼 스캔이 활성화가 되니까 색깔이 더 진해졌잖아요. 예. 그럼 이 상태에서 그 위에 있는 동그란 버튼, 이게 사진 찍을 때 쓰는 거잖아요. 이거 이게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요거를 사진을 찍을게요. 사진을 잠깐 찍었어요.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줄이면서, 자, 여기에 뭐가 뜨냐면은 하얀 그 네모난 단어마다 하얀 그 저기가 뜨죠. 하얀 테두리가. 이게 뭐냐면 나는 이 단어를 알아차렸다, 읽었다, 이 뜻이에요. 예. 나는 이 단어를 읽었다, 이 뜻이니까 지금 이 단어를 딱 뜨니까 다 읽었구나 알겠죠. 예. 그러면은 제가 이 뜻은 다 아는데 요 끝에 요 끝에 마지막 줄만 모르겠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요 마지막 줄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 줄만 번역이 돼요. 마지막 줄만. 예, 이렇게 손가락으로 난 요것만 알고 싶어. 뭐 위에 거는 뭐 인사말이고 지저분한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그것만 번역이 돼요. 번역된 거는 위에 보면 여러분과 가족의 행복과 건강했고, 더 내용을 모르니까 그걸 화살표를 눌러보면은, 예, 여러분과 가족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새해를 기원합니다. 안전하고 진심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뭐 번역이 뭐 정확하게는 안 해주지만 아무튼 이런 내용이에요. 예,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요거는 제가 아까 손가락으로 문질른 그것만이. 그러니까 문질르기를 잘 문질러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영어를 한 걸 제대로 얘가 영어로 막 캐치를 했나 알기 위해서는 저 위에 영어 위에 뭐가 있습니까? 스피커가 있죠. 스피커를 틀으면은 읽어줘요. 영어를 자기가 읽은 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피커를 누를게요. I wish you a new year full of happiness and health for you and your families. Please stay safe and sincerely yours. 예,
이렇게 읽어줘요. 이렇게 읽어주고 아래 한국어를 한번 스피커를 눌러볼게요. 한국어. 여러분과 가족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새해를 기원합니다. 안전하고 진심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예. 아무튼 요 뒤에는 조금 번역이 그냥 그렇지만은 이렇게 읽어줘요. 자, 그러니까는 읽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손주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느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죠. 할머니 이거 좀 읽어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못 읽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찍어가지고 요 스피커를 영어로 누르면 I 되겠죠. wish you a new year full of happiness and health for you and your families. Please stay safe and sincerely yours. 그러면 할머니가 안 읽어도 정확하게 원어민으로 그거를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손주들이 할머니 뭐 무슨 동화책을 읽어줘 아니면 무슨 문서를 읽어줘 하면은 딱 찍어가지고 스피커를 누르세요. 그러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백으로 할게요. 이걸 전체를 만약에 손가락으로 이런 것도 싫고 전체를 다 읽고 싶다 그러면 다시 제가 합니다. 카메라를 누를게요. 이렇게 이제 왔으면은 스캔을 해야겠죠. 스캔을 해서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야겠죠. 스캔하려면 착하닥 하고 그러면 다 읽었대요. 아까는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비볐지만 요번에는 맨 아래 보면 모두 선택이 있잖아요. 예, 모두 선택을 누르면은 모두 번역을 해준대요. 그래서 파란 걸 한번 파란 거에 화살표를 눌러 볼게요. 하얀 거는 얘가 찍은 거고 파란 거는 번역해 준 거예요. 그래서 파란 거에 화살표를 누르면은 제가 이게 글자를 좀 저도 조금 나이가 있어가지고 글자를 크게 보이려고 해서 이렇게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러면 하얀 거는 뭐라 그랬겠죠? 찍은 거고 더 올라가면은 파란 건 뭐라 그럴까요? 이건 번역한 거예요. 번역한 걸 보면 축하한다. 뭐 메릴랜드주 유미 혹은 주지사 사무실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다 번역한 거예요. 쭉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번역이 쉬워요. 부분적으로 하려면 아까 뭐라 그랬죠?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고 부분적으로 하려면 손으로 문지르고 전체적으로 하려면 모두 선택을 하면 된다 이거죠. 모두 선택. 자, 있고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물론 당연히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 지금은 이제 영어를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많이 쓸 그런 내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 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고요. 예. 자, 이렇게 카메라 기능을 누르면은 즉석 번역이 있고 그 다음에 스캔해서 이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이 아닙니다. 원래는 스캔은 이제 이렇게 그 찾아내는 건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사진을 찍는 거고 그 다음에 가져오기가 있죠. 가져오기. 이건 뭐냐? 저 사진으로 영문이 왔다거나 아니면 뭐 이메일에서 뭐 PDF라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서 워드라든가 PDF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왔다든가 이런 거 왔을 때 그거 저 뭡니까 컴퓨터에 이메일이 딱 떴는데 이거를 이렇게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그거를 이 카메라에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걸 저장을 해뒀다가 그걸 불러내면 얘가 번역을 해버려요. 그걸 불러내면 번역을 해버린다고. 한번 제가 그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가져오기 누르면 이렇게 사진 아니면 문서 이게 이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내 문서에 내 사진 속에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뭐 지금 별도로 찍은 게 없으니까 저 뭐예요?
두 번째 줄 왼쪽 걸 한번 눌러볼게요. 예. 그러면 이렇게 했고 지금 두 번째 줄 왼쪽 거를 사진이 딱 뜨면서 요거 읽었다 하고 또 하얀 테두리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전부 선택을 하면은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거 LED 화면 그 저 앱 설치하는 건데 이걸 모두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뭐 버전이 어떻고 뭐 이렇게 떠요. 이제 LED 라이트 이런 건 번역을 못 하니까 얘가 그대로 영어로 하는데 버전 기록 새 버전이다. 뭐 몇 가지 사소한 버그와 일반적인 개성 사항을 수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뜬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제가 아싸리 영문을 지금 사진을 찍어 두는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사진을 찍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사진이 찍었죠. 그 다음에 번역에 들어가서 그걸 찾아갖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영킴이라는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출신 여자 국회의원 요번에 됐죠. 캘리포니아. 이분의 축사를 갖다가 제가 사진을 찍을게요. 요번에 이분의 축사를 사진을 찍으려면 자, 오케이. 이렇게 되나? 자, 사진을 찍으려면 요 사진을 눌러야 되겠죠? 요 사진을 맨 아래 사진을 눌러요. 예. 그리고 자, 이렇게 갖다 대고서 그다음에 요 사진을 찍으면 되겠죠? 제가 요 사진을 누를게요. 사진을 하나, 둘 찍었어요. 자, 사진을 찍었으면은 자, 그다음에 사진을 찾으려면은 오른쪽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사진을 요걸 누르면은 여기에 방금 했던 사진이 뭐냐면은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예. 요 사진 제가 지금 막 찍은 거예요. 요 사진을 번역하고 싶다. 예. 그럴 때 이렇게 사진을 찍었잖아요. 아, 사진이 이렇게 찍었구나. 알아놓은 다음에 자, 번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번역 들어가서 자, 홈으로 가서 카메라로 들어가야 되겠죠? 카메라로 들어가서 맨 오른쪽 아래 가져오기, 사진 가져오기 요거를 눌러야 사진 가져오기를 눌러야 되겠죠. 지금 뭐 우리 집이 다 나오네 지금 여러분한테. 아, 참 지저분한데. 자, 가져오기. 그래서 지금 막 했던 사진이 어디 있어요? 맨 위에 첫 번째 요 사진이죠. 요 사진. 예.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딱 영어를 알아먹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진을 딱 지적을 했더니 이 영킴 국회의원 사진에서 영어만 찾아가지고 알아먹었어요 하고 이렇게 하얗게 언더라인이 가 있던 거예요. 자, 모두 선택 한번 눌러볼게요. 모두 선택. 그러면 파란 게 번역된 거라 그랬죠? 파란 거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파란 거를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파란 게 번역이니까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이제 영킴 국회의원이 한 얘기를 이제 여기서 축사, 미국 하원, 워싱턴 DC 어쩌고 쭉쭉 나왔고 친애하는 친구, 뭐 한인의 날 축하 행사에 참여하신 분과 손님을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이 축하 행사를 조직하고 주최하는 데 노력한 한인재단 크레이턴 이건 저기고 워싱턴에 감사드립니다. 이 그레이트입니다. 근데 올해 축하 행사는 전염병으로 인해 다르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특별합니다. 했고 쭉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불러드렸는데도 번역을 해줘요. 다시 홈으로 갈게요. 자, 홈으로 가서 자, 번역하는 방법은 내가 단어를 입력하는 거 아니면 손으로 넣는 거 아니면 말로 하는 거 그다음에 카메라로 하는 거. 카메라에는 즉석 번역이 있고 스캔이 있고 사진 같은 거 찍어서 갖고 오는 거 아니면 문서를 찾아오면은 얘가 그냥 사진을 이렇게 찾아오면은 사진이 딱 해갖고 자기가 알아서 번역을 해갖고 이렇게 그러면 요것만 번역하고 싶다 하면 요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란 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그거
한 것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까지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번역이라는 게 꼭 글씨만 아니고 언어도 번역을 해줄 수가 있어요. 랭귀지로.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자, 대화라는 게 있죠. 카메라 옆에 대화. 예. 대화를 누르면은 예. 지금 얘기하래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이렇게 대화는 주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영어로 그 사람이 얘기할 수 있고 내가 한국말로 하면 때 영어로 또 얘가 번역을 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대화를 하려면 맨 아래 보면은 잉글리시 있고, 예. 그리고 마이크가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한국어하고 잉글리시하고 색깔이 틀리잖아요. 한국어는 보라색이고 잉글리시는 파란색이잖아요. 가운데 마이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반은 파란색, 반은 한국어 색깔, 예, 보라색 이렇게 돼 있죠. 가운데 누르면 얘가 알아서 영어로 얘기하면 한국말로 해주고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해준다는 게 가운데 누르면. 근데 정확하게는 뭐 잉글리시를 눌러가지고 I'm a boy 저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말로도 해줘요. 예. 그럼 요 스피커를 누르면 저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말로도 해줘요. 예. 그 다음에 한국말로 오면 영어로 해준다는 거죠. 예.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The weather is nice today. The weather is nice today. 요렇게 금방 얘기를 해줘요. 예. 금방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 할 때 어느 때 난 이거 왜 안 돼 하는데 마이크를 눌러갖고 마이크 상태가 활성화가 돼야 돼. 마이크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이러지 말고 한국말을 꼭 눌러가지고, 예? 눌러가지고 이게 색깔이 변할 때 그때 얘기하시면 돼요. 색깔이 이렇게 변할 때 이럴 때 이야기하세요. When the color changes like this, talk about this. 예, 아셨죠? 네, 아셨죠? 이렇게 지금 또 색깔이 안 변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놓으면은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가운데 놓고 이렇게 한번 누르면 지금은 이게 언돼 있는 상태인데 요거를 끌려면 다시 한번 누르면 돼요. 지금 얘기하는 게 계속 들어가죠? 예. 껐어요. 그러면 Right now, it's in what it's in, but to turn 아무튼 it 뭐 off, 지금 you 뭐 just 얘가 have to 뭐 press 내가 it 얘기한 걸 again. 영어로 금방 번역을 해서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되돌아가려면 홈키가 없으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어요? 저 위에 왼쪽에 꺾기. 예, 꺾기로 가면은 이제 홈키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쳐 준 건 단어 입력하는 거 아니면 글씨 쓰는 거, 그 다음에 마이크로 하는 거, 요게 이제 기본이고, 그 아래로 내려와서 카메라를 눌러가지고 즉석 번역하는 거, 그 다음에 스캔하는 거, 스캔은 이렇게 대놓고 사진 찍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가져오기, 기존에 있던 문서나 사진에 그 언어를 갖다가 번역해 주는 거,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대화로 들어가 갖고, 예, 영어를 한국말로 하는 거 있고 한국말을 영어로 하는 거 있고, 지금 이렇게 얘가 지금 막 껌뻑껌뻑하고 막 이런 거는 알아먹는데 이게 영어가 아니니까 얘가 지금 뭐라 그럴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는 이걸 다시 누르면 꺼져요. 예, 눌러서 꺼트리면 이거 X자 누를게요. 이렇게 꺼트리면 돼요. 예, 그 가운데는 저기가 영어, 한국어 이렇게 쓰면, 누구하고 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 미국 사람이 얘기할 때는 뭐 가운데 눌러도 되는데, 예, 미국 사람이 할 때 영어를 눌러가지고 갖다 대면은 여기에서 한국말로도 뜨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내가 미국 사람 얘기할 때는 여기다 한국어를 이렇게 누르고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계시죠? 미국 사람한테 벼주세요. 자, 이거 봐. 이렇게 벼줘도 되고.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말도, 랭귀지도 번역을 해주고 사진도 번역해주고 문서도 번역해주고 그다음에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스캔할 수도 있고 단어를 할 수도 있고. 예. 자, 이 영어 말고 다른 나라 말도 저는 뭐 스페인어를 모르니까. 예. 스페인어를 모르니까 저 일본 말로 할게요. 저 일본 말로 모르지만 일본 말로. 근데 일본어를 한국어로 하고 한국어를 일본어로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일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딱 누르고 쿄와 오덴키 데스네. 쿄와는 이제 오늘이고 오덴키 데스네 하는 데는 왜 안 됐을까요? 일본어 마이크가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예. 쿄와 오덴키 데스. 여기 하나니까 끝나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반대로 한국어를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뭐 독일어, 전 독일어 모르니까 독일어, 그 스페니시어 있죠. 그건 스페인어로 하시면 돼요. 스페인어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중국말도 있고 뭐 노르웨이, 덴마크 말, 뭐 이제 어느 나라 가서도 웬만한 나라에 가면 여기 다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아래로 되어 있고 이런 거는 딕셔너리를 사전을 이 그 셀폰에 저장할 수 있는 언어기 때문에 그날에 미리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 간다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어 있잖아요. 이걸 미리 저장을 해 놓으면 돼요.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가서 뭐 그 사람들하고 언어로 한국말로 뭐 써가지고 딱 벼주면 우크라이나어로 나오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예, 저는 시청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어로 딱 나오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 셀폰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자,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번역, 구글 번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